자, 고민을 대신 결정해드리는 코너죠. 대신 결정하는 남자, 대결남입니다. 자, 오늘 사연은 키워드는 3억입니다. 3억. 자, 첫 번째, 집을 4채를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인데, 여기서 계속 부동산 투자를 할까? 아니면 이제 부동산 투자는 할 만큼 했다. 그래서 나에게 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래서 유학을 떠난다. 그래서 유학 비용으로 3억을 쓰려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연을 좀 볼게요. 그 부동산 트레이닝 캠프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대결남에게 질문하기. 자, 집 4채에서 멈추지 말고 더 투자를 할까요? 부동산 투자는 멈추고 자신에게 투자를 할까요? 라는 like movie. 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2017년도에 부익남님의 절대로 전세 사지 말라는 영상을 보고 유튜브를 접한 29살 청년이에요. 약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동안 지금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21년 12월 4일 오늘 드디어 서울의 집을 한 채, 수도권의 집을 3채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한 26살? 뭐 이때쯤에 유튜브를 보고 나도 전세 살지 말고 뭔가 소유권을 얻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4년이 지났는데 현재 집을 4개를 사게 된 겁니다. 23살부터 한 달에 악착같이 10에서 20만 원 정도만 썼어요. 그리고 매주 임장을 해가면서 1년에 한 채, 뭐 3년에 한 채 이런 식으로 매달 늘려왔습니다. 원래도 돈을 아끼면서 돈을 모았었는데 그 모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도중에 재개발 호재로 인해서 집값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부인남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한 채에서 만족하면서 투자 마인드 없이 그냥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but 최근에 걱정거리가 생겼죠. 현재 제 스펙은 대학교 1학년 중퇴입니다. 즉 고졸이랑 다를 바가 없죠. 중소기업 연봉은 2,800을 받고 있고요. 집 2채에서 월 6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집 4채는 현재 약 17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그에 반해 제 스펙이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저 결혼도 해야 되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인식을 좀 높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조금 생겼으니까 나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욕구가 좀 생기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왜냐? 저는 어릴 때 외국에서 살아서 외국에 대한 적응도 쉽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유학을 갔다 오면 연봉을 더 받을 수 있는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한 3억 정도 들 것 같아요.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이게 좋은 선택일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집중할까? 서울에 지금 한 채, 수도권 3채에서 한 17억 정도가 있는데 재개발 호재도 있고 그냥 이걸 계속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것도 고민이고, 아니다, 이 정도 하면 됐다, 나 이제 29인데 유학 가서 다시 나의 레벨업을 하고 돌아오겠다. 제가 이걸 커뮤니티에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라도 스스로 배움에 자격지심이 있다면 유학길에 한 표입니다. 자격지심은 나이를 먹을수록 나를 갉아먹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요. 나이 들면 못하는 게 있어요. 유학 다녀오면 보는 눈과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라 이거죠. 본인한테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17억 있어도 연봉 2,800에 고졸이면은 원하는 그런 사회적 지위나 인식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결정하시죠. 자, 이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유학을 가려는 이유가 배우자를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라면 저는 그냥 차라리 한국에 남겠습니다. 투자 공부 열심히 하세요. 단순히 스펙을 올리기 위해서 3억이나 투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견고하게 지금의 어떤 그 능력을 키워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도 있습니다. 둘 다 하면 안 돼요. 공부하면서 투자 시장을 떠나지 않으면 되죠. 라는 분도 있었어요. 네, 뭐 또 장문에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있었는데, 제가 진짜 댓글 한다는데 지나가다 안타까워서 글 남깁니다. 뭐 듣기 좋은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 자식이라면은 절대 유학 안 보냅니다. 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투표를 해봤더니 상대적으로 이 부동산 투자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유학을 가라라고 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보다는 그래도 유학을 가서 학위도 받고 연봉도 올려라, 이쪽을 더 많이 선택을 해주시더라.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제 결론은 가지 마라. 가지 마라가 제 결론입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현재 나이가 29살이세요. 그리고 유학이라는 거를 뭐 가면 뭐 최소한 4년 이상은 잡고 가겠죠? 그러면은 돌아와도 빨라야 33살이지 않을까라는 뭐 추측을 해봅니다.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유학이라는 게 뭐 내일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마 뭐 35? 뭐 이 정도의 뭐 한국에 오면 올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근데 그냥 33살에 딱 뭐 4년 만에 딱 끝낸다라고 가정을 해봐도 금전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33세까지 이제 마이너스 3억을 쓰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손해가 확정됩니다. 유학을 가게 되면 3억이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33살까지 그냥 연봉 2,800을 계속 받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플러스 1억은 되겠죠. 내 소득이. 그러면 최소 4억 이상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게 지금 이 갈림길입니다. 현금 흐름만 봐도 4억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다녀오면 연봉이 오르는 직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충분히 상쇄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이분의 어떤 기대 같은 거일 듯한데, 얼마나 오르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연봉이 오르면 얼마나 오르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가정을 해봤어요. 아주 그냥 긍정적으로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봉을 2,800을 받고 계시는 업종인데 여기서 유학을 갔다 오면은 연봉이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동종 업계에 계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봉이 과연 4배가 뛸까? 유학 갔다 와서? 그래도 만약에 뛴다라고 가정을 하면 연봉 1억을 가정을 했을 때 실수령액이 6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뭐 지금 2,800이시기 때문에 실수령으로 치면은 뭐 3배 정도 가까운 느낌으로 늘어나기는 하지만 연봉 1억이라고 가정을 해야 650이다. 그러면 갔다 와서 33, 34시죠? 그러면은 한 50% 저축한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월 300만 원이에요. 열심히 저축을 해도 월 300이다. 그러면 나는 4년간 일을 못했으니까 연봉을 벌 1억을 손해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4억을 손해보는 겁니다. 유학비 3억에다가. 그러면 4억 원을 회수를 해야 의미가 있죠. 이 갔다 온 게. 그러면 300만 원씩 모은다고 가정해도 11년이 걸려요. 11년 동안 저축을 50%씩 매달 300만 원을 꾸준히 해야 본전이야. 그래야 지금 갔다 온 게 본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뭐 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니고 아주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갔다 오자마자 연봉이 1억이 된 건데 그렇게 돼도 44살이나 돼야 이 유학을 갔다 온 게 회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미 중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연봉 2,800 받던 분이 갑자기 유학을 갔다 왔다는 이유로 연봉이 1억이 될 것이냐. 저는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그냥 학위만 있으면 연봉이 4배가 된다? 그런 직군이 많을까?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연봉이 만약에 1억이 안 돼. 뭐 8천, 뭐 7천, 뭐 6천 이렇다고 치자 이거죠. 그러면 아마 50세가 넘어서 회수가 될까 말까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는 게 그냥 학위가 생기는 거, 그리고 뭔가 좀 직군이 조금 더 좋아진다? 뭐 그 정도지 사실 금전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거죠. 지금 유학을 갔다 오면은 취업은 당연하고 플러스 연봉도 올라간다라고 지금 적어주셨는데 이게 보장이 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되나? 취업이 무조건 되나요? 요즘에? 취업이 잘 되면은 다행인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거기다가 저축을 매년 50%씩 꾸준히 한다라고 보장도 없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긍정적으로 본 건데 그래도 금전적으로는 무조건 손해가 온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유학자금 3억 원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이 3억을 무슨 수로 구하냐가 사실은 핵심인 거죠. 자, 여기 좀 힌트가 있는데, 자, 서울에
집 한 채, 수도권에 집 세 채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다주택자예요. 그리고 1, 2년에 한 채씩 샀다고 하셨던 거를 보면은 지금 막 규제를 막 피해가면서 어떻게든 사신 거예요. 거기다가 집 두 채에서 나오는 월세 60만 원을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4주택자니까 뭐 양도세 중과 같은 것들을 아마 피하게 해놓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월세를 받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유학자금을 만들려고 하면은 지금 양도세를 뭐 중과를 받아가면서 뭐 집을 팔겠다, 이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3억의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 4억, 5억, 뭐 6억 어치의 뭐 어떤 자산을 매각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죠. 지금 월세 받고 있는 집들을 뭐 전세로 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집들을 전세금을 뭐 올려받을 게 있어가지고 이걸 다 모았더니 어떻게 플러스 3억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유학비에 갖다 쓰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방법 둘 다 사실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이 자산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세금 내고 뭐 하게 되면. 그래서 안 팔고 만약에 전세금을 가지고 유학비에 썼다? 근데 그 전세금은 어쨌든 돌려줘야 되는 돈이지, 이게 내 현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 그 3억어치를 내가 학비라는 거에 소비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학위를 가지고 내가 다시 벌어오는 시간, 그 기간 동안은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예요. 금전적 리스크가. 그래서 이 사연은 지금 핵심이 약간 좀 다른 거예요. 뭐냐면 이 유학의 어떤 목적이 뭘까? 왜 유학을 가려고 하는 걸까, 이분이? 그러면 이거 같아요. 이분이 본인이 지금 대학교 1학년 중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고졸의 어떤 상황인데 투자를 좀 그래도 잘 하셨어요. 29이면. 그래서 투자를 해서 지금 한 17억 정도의 자산이 있는데, 고졸로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나? 이게 사실 고민의 본질이 아닐까. 이분이 유학이 꿈이었어요 라는 분이었다면은 아마 사연을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진짜 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집안 사정상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어떻게 투자를 잘하게 돼서 드디어 현금으로 다 정리하면 한 4, 5억 정도 생겨요. 그래서 드디어 제가 유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저 축하해 주세요라고 썼을 거예요. 그러면은 박수. 잘 다녀오세요. 아예 오지 말고 그냥 해외 가서 사세요라고 제가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 유학이라는 걸 가지고 소위 말하는 학벌을 내가 갖춰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돈도 있으니까 학벌과 돈을 가지고 결혼으로 가겠다. 이게 크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유학을 갔다 와야지만 학벌이 지금 좀 상승을 하고, 그러면서 직장도 조금 더 좋은 데로 좀 바꿔서 소득 자체를 좀 높여놔야, 그래야 여자분들이 저를 좀 좋아해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혼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는 게 이 고민의 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학벌 자체만 지금 필요하신 거라면은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도 뭐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아주 명문 대학을 가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뭐 다시 막 수능 보고 막 해야 되지만, 단순히 정말 그냥 뭐 학벌, 특히 뭐 대학원 학벌 같은 거, 내가 대학원 석사 같은 거를 좀 갖춰놓겠다, 그냥 뭔가 좀 구실을 맞춰놓겠다라는 정도라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도 하면서 공부도 같이 해가지고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해서 대졸이나 석사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내가 지금 21살이어가지고 대학교 가서 뭐 MT 가고 싶고 뭐 동아리 활동하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단순한 학위라면은 충분히 일을 하면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뭐 직종이 만약에 내가 조금 부담스럽다, 그리고 뭔가 내가 어떤 뭐 학위가 지금 좀 떨어진다, 이렇다면 차라리 전문 자격증을 공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 내가 유학 갈 정도의 각오가 있다면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도로 각오가 있으시면은 그냥 전문 자격증을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격증은 학위가 필요 없으니까. 아니지, 자격증도 학위가 필요하네. 그럼 그거에 관련된 학위를 따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국내에서. 제가 이분이 한 23살 정도만 됐었다고 해도 저는 도전해 보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벌 시간도 많고 인생이 많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분은 29살이란 말이죠. 지금 내년에 30입니다. 30세예요. 30세에 유학을 가는 거는 뭐 의대를 들어간다고 하면 모를까. 이거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분이 외국 경험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금의 어떤 경력과 그리고 추가로 이제 국내에서 어떤 조금 준비를 해서 차라리 이민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면 저는 오히려 이거는 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예 이민을 가기 위해서 저 국내 학위도 따고 뭐 언어 관련된 것들도 좀 준비를 해서 이 경력 플러스 아예 그냥 이 취업 이민 같은 걸 가겠다 하면은 저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갔다 올게요 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이분이 지금 총 자산이 17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뭐 전세나 대출 같은 거를 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자산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연봉이셨기 때문에 여기서 순자산은 아니죠. 순자산이 17억은 아닙니다. 그래도 29살이면 남들은 지금 집은커녕 지금 취업 걱정하고 있는데 충분히 잘했다. 이게 아주 박수 쳐줄 만한 상황입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순자산이 얼마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연 지금 인생을 바꿀 정도냐라는 거는 아닐 수 있다. 이 뭐 전세 떼고 뭐 대출 갚고 하고 나면은 뭐 세금 내고 하면 인생을 바꿀 정도는 아직은 아니다. 거기다 오히려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연봉이 2,800이신데 지금 17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여러분들이 부럽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아주 위험한 거죠, 지금. 위험하다. 만약에 이게 지금 뭐 어떤 걸 사놓으셨을지 모르겠지만 5% 만약에 하락했다. 5%만 하락을 해도 한 3천만 원이 만약에 뭐가 떨어지는데 연봉 2,800으로 3천만 원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봉 대비 자산이 너무 많으면 이 자산이 변동할 때 레버리지 이 대출이나 전세를 껴놨을 때 만약에 조금이라도 주춤주춤하게 되면은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유지가 어려운 수준의 자산을 가지고 계세요. 이 연봉 대비.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연봉이 좀 높으시면 뭐 자산을 지킬 수 있을 좀 확률이 높아지는데 지금은 다행히 지금까지 상황이 좋았다. 그러니까 뭔가 상승기 때는 적은 연봉으로도 많은 자산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려울 게 없거든요.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근데 한번 정책이나 하락기가 뭐 온다. 조정기라도 오게 되면은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무너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걸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17억이 됐기 때문에 뭐 20억, 30억, 50억 쭉 가겠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모르는 거야.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유학보다도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든 소득을 조금 더 높일 방법을 찾는 게 더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찾아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내 자산이 다시 쪼그라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3억을 뚝 떼가지고 돈을 쓴다? 그러면 정말 남는 게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학벌과 결혼이라는 거는 아주 큰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단순히 얘기해서 학벌하고 결혼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학벌이 만약에 내가 높아지면은 뭐 만날 수 있는 남성, 여성의 어떤 직업군이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군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결혼 자체를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남자가 학벌이 낮다고 해서 결혼을 못하냐? 그거는 아니죠. 오히려 경제력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좋은 직군의 여자를 무조건 만나고 싶은 어떤 뭐 로망이 있어.
뭐 그런 게 있으시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결혼을 해야 되는데 좀 결혼하려면 좀 뭐 갖추고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마음으로 지금 유학이라는 거를 선택하는 거라면 좋은 지금 이 논리 구조는 아닌 것 같다.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이미 나이가 좀 찼어요. 29이면. 그러면 지금은 소득을 더 높여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말씀하신 거는 뭔가 내가 좀 고졸이고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늘릴 방법이 없다. 이런 식의 지금 논리 구조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 부업이든 창업이든 뭐 이직이든 분명히 방법은 있거든요. 그게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본인은 돈이 있잖아요. 남들 대비 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방법을 찾기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남들은 돈 없는데도 부업하고 창업하고 이직도 하고 하는데 나는 지금 뭐 유학 갈까 말까 하는 정도의 경제력이라면은 분명히 방법을 찾기 쉬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유학을 갔다 와서 학위를 만들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직업을 만드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자산가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자산가라는 직업이 있어요. 똑같이 놀고 그냥 똑같이 뭐 할 일 없는 그 한량인데 누구는 백수고 누구는 자산가야. 아버지 뭐 하시노? 저희 아버지 자산가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자산가라는 직업을 만들어 보는 거는 어떨까? 아니면 어떤 부업이나 창업을 통해서 무슨 대표를 하나 해보는 거는 어떨까? 이쪽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학위는 야간 대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지금 진짜 중요한 거는 소득을 한 1.5배로는 좀 올려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800이시기 때문에 한 3,000, 한 최소한 7, 800? 3,800, 한 4,000까지는 어떻게든 만들어 놔야 돼. 회사가 주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벌어오세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 자산을 운영하는데 자금 운용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소득 높일 방법을 오히려 더 빨리 고민을 하자. 그리고 이것도 좋은 방법이야. 뭐냐면 어차피 지금 결혼을 할 생각도 있으시기 때문에 결혼할 여자분을 만나는 것도 좋죠. 그러면 이분도 어쨌든 대부분 요즘에 맞벌이를 다 하시니까 맞벌이를 하게 되면은 소득이 급격하게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업이나 창업이 어렵다면은 결혼할 분을 만나가지고 우리 둘이 벌어가지고 17억을 운영한다? 그러면 또 안전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좋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분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잘했어요, 지금까지. 23살부터 한 달에 악착같이 10에서 20만 원만 썼어. 근데 지금 29이잖아요. 그러니까 6년 이상 한 달에 20만 원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치는 거죠, 사람이. 그냥 거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감옥 수감 생활 한 거예요. 한 6년 정도. 감옥에서도 10만 원 이상 쓸 것 같은데. 맞죠?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지친 걸 수도 있어요. 지쳤다, 이제.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유학을 한번 가자. 이번에 뭔가 넓은 세상에 가서 경험도 하고 뭔가 나는 더 큰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논리가 가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이렇게 해서 잘하셨고 조금만 더 해보자. 근데 이건 있죠. 지금 여전히 10에서 20만 원만 쓰고 계시다면은 아마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겠죠? 직장, 집, 직장, 집.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반복된 삶을 살고 있으면 사실 결혼을 하기가 어렵죠. 연애도 힘든데. 연애 자체가 안 되지. 지금 연애가 안 되는데 무슨 결혼을 하겠어요. 무슨 뭐 온라인으로 펜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더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서 떠나버리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29이시기 때문에 결혼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결혼을 잘 하셔야지 이 투자한 것도 빛을 봅니다. 이게 정말 결혼이 정말 투자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소위 결혼을 잘못했다 이러는 분들이 투자도 막 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결혼에 조금 더 집중할 시기인 거는 맞다. 근데 그게 유학으로 가는 건 아니고 지금 사람 만날 기회가 아예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날 기회를 늘리는데 나의 좀 그 관심을 좀 가지실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소득을 늘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득을 늘리려면 뭐 부업이든 창업이든 뭔가를 또 배워야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런 거를 배우면서 사람 만날 기회를 늘리면 어떨까? 그게 나한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 공부도 하고 내 소득을 늘릴 준비도 하면서 어쨌든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러면 같은 방향을 보는 이성을 만날 기회가 늘어나고 거기서 조금의 용기를 좀 가지시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내가 외롭다고 생각이 들어도 분명히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싶어하는 남자 여자가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절대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하고 나랑 만날 기회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뭐 고졸인 남자를 누가 좋아해? 무슨 소리야? 난 17억 있는데. 고졸인 남자가 아니잖아. 지금 고졸인 남자지만 서울에 집 있고 수도권에 세 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이력서만 있는 사람하고 이력서 밑에 자산 현황이 있는 사람은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와 같은 길을 가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내 생활 반경 내에 없다 이거지. 군대에 있으면서 연애 어떻게 하냐고. 남자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내 생활 반경을 좀 넓혀라. 그러면 분명히 같은 길을 가는 분이 나타날 겁니다. 뭐 자만추 하잖아요. 요즘에. 뭐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합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 이 택도 없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은 없다. 무슨 자연스러운 만남이야. 본인이 지금 집에서 직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본인이 부자연스럽게 살고 있는데 무슨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합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뭐 편의점 알바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내가 노력하는 만남을 추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열심히 가시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꼭 사귀는 게 아니라 저 마음에 드니까 사귀읍시다 뭐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친구만 돼도 돼. 사실 친구만 돼도 괜찮습니다. 이성 친구만 있어도 소개팅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아예 여자가 없는 삶을 살았다. 아예 남자가 없는 삶을 살았다면은 우선 그냥 남사친 여사친부터 좀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 뭔가 좀 만남을 추구해야지 그냥 기도한다고 갑자기 나타나는 일은 드라마에 밖에 없다. 그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유학 갔다 오겠다는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결혼하겠다는 의지로 좀 바꾸셔가지고 한 3년 정도 뒤에는 결혼할 분을 지금 내년에 만나셔가지고 연애 잘 하시고 결혼하시는 것 쪽으로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졸이라고 해서 사람이 다를 게 없습니다. 뭐 대학교 간다고 해서 사람이 뭐 대단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 어떤 인풋을 머리에 넣고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거죠.